어쨌든 이준석 씨는 어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오늘 아침에는 또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당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또 방어적 태세를 취했죠. 그러다가 오늘 또 오후 5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는 이제는 모든 정당을 다 공격하고 자신이 또 역시 잘했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아니 도대체가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왜 본인 검증 얘기는 안 하고 딴소리만 자꾸 하느냐? 당신은 잘하는 게 갈라치기밖에 없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당황하면서 이런 또 대답을 하는군요. 한번 들어볼까요? 혐오 발언을 직접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드러내가지고 일종의 이런 갈라치기 정치를 하기 위한 또 그런 갈라치기 전략을 저는 그거는 부인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해서 뭐 누가 표를 그런 어떤 자극적인 표현이라는 잣대를 세워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 제가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순화해서 전달하는 의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제가 누구를 그렇게 도발해가지고 얻을 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갈라치기로 표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거는 논리 자체가 굉장히 의도를 넘겨짚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건 이상한 논리라 생각합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상당히 더듬는데요. 저 한마디 네. 하고 싶어요. 오늘날 이준석이란 괴물이 왜 만들어졌냐. 언론 탓이 크다 이런 지적하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은 5월 27일 이전의 이준석과 이후의 이준석은 완전히 달라요. 그전에 괴물 같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는 괴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을 읽으면서 사설을 보면서 와, 이준석 엄마들이 곳곳에 있구나. 한번 보여주실래요? 억지 그만 부리고 깨끗하게 사과하래요.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이 너무 이상해요.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정치적 탄압인 양 대응하는 모습에서 뭐 구태 모습이 보인다 이거 하고 성폭력 발언은 물론 이후 대처하는 게 국민들을 화나고 있다. 또 진심 어린 성찰과 사과가 없다면 앞으로 정치인 이준석이 설 자리는 없다. 사과해도 없어요. 그럼 사과를 하면은 이준석은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해도 됩니까? 저건 이준석이 국민들하고 상관없이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진보 언론인 한겨레가 저렇게 사설을 써요. 사설이라는 건 논설위원이 쓰지만 논설위원 실장이 검토하고 회사의 입장이잖아요. 진보의 입장이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준석을 감싸고 이준석을 챙기는 언론인들이 꽤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준석이 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시 2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대요. 그래서 전 정말 긴급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국민들한테 승질을 내고 뭐 방금 보신 그거잖아요. 이게 뭐가 긴급해요? 그러니까 긴급이려면 적어도 사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칠째 긴급 회견을 매일 하고 앉았어. 매일 자기만 하루에 몇 긴급하잖아요. 번씩 해요. 국민 입장에서 긴급해요. 그걸 다 받아주고 생중계해주고. 그러니까 10분도 안 되는 게. 아니 좀 저는 언론사, 방송국의 행태도 일침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 공중파 방송 가서 이준석이 한 발언을 하고 다니면 바로 방송 정지 아닙니까? 퇴출이죠, 퇴출. 아니 그런데 그런 입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말이야 정말 전 국민을 모욕하고 정말 기분 나쁘게 하고 정말 더러운 생각이 나게 만든 이준석이라는 자가 그 다음부터 방송사에 매일 인터뷰하고 그 이자가 하는 얘기를 매일 틀어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공정한 거예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이준석은 여의도 금쪽이가 됐고 언론사와 방송사에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겁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발언을 한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국회의원 제명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들 그 당시에 토론을 진행했던 그 사회자들이 왜 이준석에게만 특별한 잣대로 특별 대우를 하나. 그때 보셨잖아요. 후보들이요 이준석이 발언을 하니까 말을 못해요. 뭔 말인지 알아야 하죠. 너무 상상도 못한 음담패설을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당황한 거예요. 그나마 권영국 후보가 차분하게 대응한 거예요. 답변하지 않겠다고. 잘하셨어요. 왜냐면 이건 쇼크거든요. 갑자기. 우리가 과거에 MBC 음악 캠프에서 어떤 인디 밴드가 나와서 갑자기 옷을 다 후떡 벗고 공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도 거기 앉아 있는 여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고요. 머리 무슨 빠지는 너무 거지. 놀래가지고. 말을 못해. 저도 네. TV로 보고 있는데 너무 황당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도덕적 상식 이런 걸 다 뛰어넘은
일탈적인 행위를 왜 했냐? 이 사람은 정치적 이득뿐이 없습니다. 그럼요. 나를 지지하는 좋은 관심이고 나를 욕하는 나쁜 관심도? 관심도 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풀이 이 사람한테는 더 그 견디기 힘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맞아요. 김문수를 없애고 이재명, 이준석 양자 대결로 내가 15% 이상을 받겠다는 그 정치적 이득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이득 이준석이 지금 챙기고 있어요. 방송사들과 언론사들이 열렬히 다 실어주면서 이 사람의 정치적 이득을 챙겨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짧게 하나만 저 언론에 대해서 화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 구도를 3자 구도로 계속 가져갑니다. 네. 근데 아니 법적으로는 4자 구도잖아요. 아니면 뭐 7명쯤의 후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양자 구도이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판세로 보면 1강, 1중, 2약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토론 4명이 했잖아요. 그런데 언론 보도는 끊임없이 3자 구도, 3자 구도라는 거예요. 왜 3자 구도예요?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이니까 민주노동당 원내 의석이 없으니까 그런 게 기준입니까? 언제 그런 기준을 했습니까? 그럼 만약 진보당 후보가 나왔다면 그 대접을 했을까요?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 그 대접을 했을까요? 이런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세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은 뭔 말을 해도 감싸주는 어떤 세력. 아까 한겨레 사설에서 보여드렸듯이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 다음 날도 SBS의 토론 프로그램 나왔거든요. 라디오에 시사 프로그램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저 사람을 다시 부르지? 우리들은 다 충격 속에 빠져 있는데 와 이건 진짜 백이 카르텔이 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점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이번에 지금 탄핵 심판 이후에 그 선거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그 선거까지 기간 중에 이준석이 제일 기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일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아요. 아니 단일화 한의만이 이것 때문에 한참 또 기사 탔어요. 아니 우리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까지 거랑 단일화 하든지 말든지 선거에 무슨 영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 자의식 과잉의 꼬마를 언론사들이 키워주고 있다. 아무리 소재가 없고 그래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인 거고 내란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비아폰 서버 누가 제공하고 이런 비아폰 서버 어떻게 포렌식 되는지 이런 걸 더 다뤄야 되는데 단일화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건 정말 이준석은 솔직하지도 않은 게 자기가 그걸 미리 준비한 질문이었고 지가 그 그렇죠. 질문을 준비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그러면 진짜 민주노동당의 기준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표를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양비론 펼치는 것도 그렇고 진보 진영은 이렇게 위선적이에요. 지들이 잘못한 건 지적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버버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래가지고 지지층 얻으려고 표 얻으려고 해놓고는 아까 전에 말 보세요. 내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표가 옵니까? 어디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